학교 복도에 강렬한 형광등 아래 가위가 반짝였다. 학생들이 몰려와서 날카롭고 날카로운 속삭임을 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한 소녀가 의자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고 그가 그녀의 두껍고 꼬인 머리카락을 한 줌 움켜쥐자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야 존경심을 배울 수 있겠구나. 경찰관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물함에 울려 퍼졌다. 수업에서 한 작은 연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 그럼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자. 그 소녀는 움직이려고 했고 팔걸이를 움켜쥐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제발, 이게 옳지 않아. 하지만 경찰관의 손이 그녀를 다시 밀어냈다. 가위가 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깃털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군중은 헐떡였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경찰관은 비웃었다. 더 이상 태도는 없어. 더 이상 대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 마침내 내가 내 자리를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굴욕이 타올랐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고 그녀의 숨은 얕은 숨소리로 나왔다. 학생들은 손등으로 잔인하게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응시할 뿐이었다. 군중 속 어딘가에서 한 교사가 끼어들려고 했다. 경관님, 이건 불필요합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경찰관은 돌아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녀는 규칙을 어겼고 이 학교는 이런 종류의 행동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위가 다시 부러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또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달리고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의자에 고정된 것 같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관의 잔인함이 초당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러자 정문이 쾅 하고 열렸다. 복도에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 발 한 발이 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학생들이 돌아서서 바라보았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배지가 빛을 받았다. 경찰은 중간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은 그 남자와 마주쳤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학교 문제야. 아니요. 그 남자가 날카롭고 명령조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제 이건 연방 문제야. 방이 고요해졌다. 긴장감이 짙고 질식할 지경이었다. 경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가위는 그의 손에서 살짝 떨렸다. 그녀에게서 물러나세요.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경찰은 망설였지만 그 남자에게서 발산되는 권위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가위를 금속성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불신과 믿음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의 수치심은 여전히 남았다.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정체성이 그녀의 발치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이해 못하시네요. 경찰이 더듬거리며 자신감이 무너졌다. 그녀는 선을 넘었어요. 무례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가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당신은 권력을 남용했고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얼어붙은 군중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꺼져 몇 초마다 녹음되고 있었다. 경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자신의 권한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의 아버지가 다가와 딸을 모욕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은 건드릴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그는 통제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의 입은 항의하려고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남자가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더 많은 요원들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존재감은 무겁고 굴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소녀의 머리를 자르던 경찰관이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속삭임이 더 커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응시했고 그들의 얼굴은 만족과 믿을 수 없음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그녀의 보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난 남자.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강한 무언가. 희망. 그런데 경찰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며 항의하는 가운데 공중에는 맴도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얼마나 멀리까지 갈까요? 그리고 상황이 역전된 지금 경찰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차별, 불의에 확고히 맞섭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력, 정의,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흑인 시청자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강력하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려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즐기고 감동적이라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더욱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겸손한 주방의 반쯤 열린 블라인드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접시가 부드럽게 부딪히며 스크램블 에그가 팬에서 지글지글 끓고 토스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이는 테이블에 앉아 팔꿈치를 매끄러운 표면에 얹고 노트를 넘겼다. 페니줄이 그어진 종이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렸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가 쓴 단어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습하고 있었고 그날 오후에 전달하려고 계획한 모든 줄, 모든 멈춤, 모든 강조를 정신적으로 되뇌고 있었다. 학교 전체가 보는 앞에서 오늘은 그녀의 순간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 민호는 난로 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태블릿에서 아침 뉴스를 훑어보며 주걱에 멍하니 손을 얹고 있었다. 그는 그저 어떤 아버지가 아니었다. 민호는 FBI의 부국장이었고 날카로운 본능, 규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특히 지은을 위해 자신의 직업의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결의, 날카로운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그의 의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조용하군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답지 않아요. 지은은 노트에서 눈을 들어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미소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냥 긴장한 거겠죠? 학교 전체가 다 모일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주걱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이걸 100번이나 연습했어요. 게다가 그 청중 중에 당신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자신감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꼬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인종적 정체성과 체계적 불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깊이 신경 쓰는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그녀에게 플랫폼을 제공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며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행운을 빌어. 그들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못하게 해. 그녀는 서연의 격려에 감사했지만 지은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특정 교사들의 곁눈질을 보았고 가장 눈에 띄게 지훈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긴장감을 느꼈다. 지훈은 불과 몇 달 전에 자원 담당자로 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주의를 요구하는 권위 있는 태도를 지녔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존재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였다. 그는 특정 학생들을 골라내는 듯했다. 항상 다르게 보이거나 말을 하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말이다. 지은은 그와 여러 번 마주쳤다. 그는 그녀가 질문하는 방식, 그녀가 거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법 집행 관행에 대한 수업 토론 중에 그녀가 그에게 도전한 후에 그녀의 태도에 대해 한 번 경고했다. 그 긴장감은 커졌을 뿐이었고 지은은 오늘도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은과 민호가 도착했을 때 학교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녀의 발표를 지지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차를 주차하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 그는 말했습니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문을 들어서자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의자들은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지켜보러 온 몇몇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쪽에 있는 서연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가슴을 누르는 무게 대신 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장은 짧은 소개를 한 후 옆으로 물러나 지은에게 무대에 오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연단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마이크가 웅웅거리는 동안 손바닥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안에 떨리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정의하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종종 도전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흘낏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팔짱을 끼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이며 역사적이며 때로는 우리를 상대로 무기화되기도 합니다. 중얼거림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인종적 불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린 사례, 통계 및 개인적인 일화를 제시했다. 그녀가 말을 마칠 무렵 교실은 웅성거렸다. 일부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은 뻣뻣하고 침묵했다. 그러자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소음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당신은 억압받고 있다고, 일종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가씨. 당신은 진짜 투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은은 웅얼거림이 헐떡거림으로 바뀌자 얼어붙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부츠는 나무 바닥에 무겁게 얹어 있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내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거야. 지은의 맥박이 빨라졌다. 나는 말할 권리가 있어. 더 이상은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은 그녀의 팔을 잡고 무대 뒤로 끌고 갔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걸음을 녹음했다. 지은은 항의하려고 목소리를 떨었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다. 복도에서 대립이 격화되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도 아무런 결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해. 지은의 숨이 멎었다. 이럴 수 없어. 넌 선을 넘었어. 그는 서랍에서 가위 한 쌍을 꺼내 들어올렸다. 아니, 넌 선을 넘었어. 내가 모두에게 알리겠어.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두피에 닿자 지은의 세상이 돌았다. 학생들이 문 앞에 모여서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어떤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문을 쾅 닫은 후의 침묵은 공기 자체보다 더 무거웠다. 가위를 쥔 지훈의 손이 느슨해졌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며 그들 근처에 머물렀고 그의 시선은 복도 입구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민호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존재감이 아무 말 없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고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과 여전히 얼굴에 얼어붙은 공포를 바라보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배가 뒤집혔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곳에 서 있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고 통제적이지만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렇게 그냥 난입할 수는 없어. 그는 억지로 방어적으로 말했다. 이건 학교 문제지 연방 문제가 아니야. 민호가 손을 들었고 지훈의 말은 문장 중간에 끊어졌다. 그녀를 놓아줘. 지은은 지훈이 마침내 그녀의 팔을 놓기 전에 그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다리를 떨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민호의 눈은 지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줄 알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이 그를 배신했다. 이 소녀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그녀는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 그녀를 모욕해야 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지훈의 변명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누군가 그녀를 폭행하고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했나요? 지훈이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가 일으키는 긴장감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 복도의 유일한 긴장감은 내가 만든 거야. 민호가 쏘아붙였다. 그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실었다. 아이에게 손을 대는 거야.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무도 널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어깨에 있는 무전기 클립에 닿았다. 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너는 권력을 남용했어. 민호가 말을 가로채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문 밖에 모인 학생들의 무리가 더 커졌고 그들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모든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호흡은 얕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턱은 굳어졌다. 당신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는 쉬쉬거렸다. 여기 들어와서 그냥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이 학교의 규칙을 집행하기 전부터 비건 규칙 때문이 아니야. 민호가 다시 말을 가로채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당신의 자존심, 인종차별, 권력 남용 때문이야. 그는 복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리켰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지훈의 시선이 군중을 향해 움직였다가 다시 민호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다.
너는 날 두렵게 하지 않아. 너는 두려워해야지. 민호가 말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었다. 지은의 배가 그 말에 뒤틀렸다. 아버지의 어조에는 그녀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마지막이었다. 지훈의 무전기가 딱딱거리며 잠시 긴장을 깼고 그는 습관적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민호가 다가가서 그의 목소리는 지훈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넌 틀렸어. 민호가 말했다. 지훈의 손이 얼어붙었고 지은은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의심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턱을 꽉 다물고 어깨를 곧게 펴었다. 여기서는 내가 관할권이 없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학교 문제야. 더 이상은 아니야. 민호가 대답하며 뒤로 물러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번호를 돌렸고 그의 시선은 지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구금과 조사를 위해 현장에 요원이 필요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민호가 말하며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학생들이 속삭이면서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전화는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지은은 지훈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한 모든 일의 무게, 그가 그녀에게 강요하려 했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는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게 당신에게 좋은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걸 인종 문제로 만들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민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야. 그는 지은을 쳐다보고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건 결과에 대한 문제야. 지훈의 손이 그의 벨트 근처에 머물렀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는 숨막힐 듯했다. 두 남자가 몇 인치 떨어져 서 있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은 침을 크게 삼켰고 그녀의 눈은 아버지와 방금 그녀를 파괴하려던 경찰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의 무게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첫 번째 요원들이 건물로 들어왔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훈 주변의 세상이 좁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도 사이렌 소리, 요원들, 그리고 매 순간을 녹화하는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직은 무언가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다. 더 큰 무언가, 지훈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술 무언가. 그녀는 그것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복도의 공기는 짙고 긴장감이 가득했고 벽에서 진동하는 듯했다. 모든 소리, 발이 움직이는 소리, 점점 커지는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는 속삭임, 금속 수갑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증폭되는 듯했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손목이 서로 맞물려 있는 동안 손이 살짝 떨렸다. 그를 둘러싼 두 FBI 요원은 권위를 발산했고 그들의 제복은 깔끔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민호에게로 향했고 어깨는 곧게 펴지고 굽히지 않았다. 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종류의 힘을 발산하는 민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꿰뚫었다. 아무도 당신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결과 없이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권위, 정의,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분노의 무게를 짊어졌다. 지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단 한마디도 빠져나오기 전에 그를 침묵시켰다.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그 배지 뒤에 숨는 것도 없어. 지훈의 어깨가 긴장되었고 마치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듯 턱이 굳어졌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말했지만 한때 그의 목소리를 가득 채웠던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통제불능이었고 무례했어. 누군가가 개입해야 했어. 들어와. 민호가 쏘아붙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몸집은 지훈이 본능적으로 뒤로 기대게 했다. 네가 개입하지 않았어. 넌 선을 넘었어. 너는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모욕했어. 너는 그녀를 부수려고 했어. 지훈은 움찔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으로 높아졌다. 그녀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어. 누군가가 그녀가 증오와 분열을 퍼뜨리는 것을 막아야 했어. 민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눈이 불타올랐다. 증오, 분열. 그는 복도에 모인 학생들을 가리키며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저들을 봐. 저 여자를 봐. 그는 뒤에 서 있는 지은을 가리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흔들림 없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처럼 보이니 아니면 내가. 지훈의 눈은 공황 상태에 가까운 무언가로 깜빡였지만 그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너는 이 학교의 압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은 서로 넘어질 정도로 빨리 나왔다. 규칙이 무너지고 있어. 그녀 같은 아이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 같은 아이들은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복도의 소음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흑인 아이들 말이야.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아이들. 너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밀어내려고 할 때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아이들 말이야. 지훈의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굳어졌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규칙을 강제하기 위해 한 게 아니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 거고 이제 내가 바로 답장을 보내. 군중이 움직이며 요원들이 다가오자 그들의 중얼거림이 커졌고 그들의 손은 지훈의 팔에 안정적이면서도 굳건했다. 민호의 목소리는 지훈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신은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 지훈의 숨이 막혔고 그의 눈은 이제 무전기를 잡고 있는 요원들을 향해 움직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민호는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거부하지 마. 그는 말했다. 끝났어. 아니. 지훈이 씩씩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렸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냥 들어와서 날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나는 이 일을 위해 몇 년을 바쳤어.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 민호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했어. 당신은 그것을 남용했어. 지훈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요원들은 그가 움직일 공간을 주지 않았다. 요원 중 한 명이 그에게 권리를 읽어주기 시작했지만 지훈의 초점은 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너는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실수를 하고 있어. 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민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더 일찍 막지하는 거야. 군중이 몰려들었고 전화기를 높이 들고 모든 단어를 녹음했다. 학생들은 속삭였다. 일부는 충격에, 다른 일부는 믿을 수 없어 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서서
몇 분 전에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가 지금은 수갑을 찬 채로 서 있는 것을 보며 얕은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 장면이 안도감을 주었어야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소음을 뚫고 나왔다. 이게 나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그는 침을 뱉었다. 이 학교가 날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부모님들, 이 선생님들이 그들은 날 지지할 거야. 날 위해 싸울 거야. 지은의 심장이 뒤틀렸지만 민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둬. 그가 말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고 그들도 알게 될 거야. 지은의 호흡이 빨라졌다. 너는 날 두렵게 하지 않아.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호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두려워해야 해. 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지은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요원들이 그를 복도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츠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군중이 갈라졌고 그들의 시선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갔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 응시했다. 지은의 시선은 그가 문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호가 돌아섰고 지은의 눈을 마주치자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에 말이 걸렸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괜찮아. 그가 말했다. 끝났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끝났어.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야? 지은은 침을 크게 삼켰고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직원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있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들도 처리하자. 지은은 처음으로 가슴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주 약간일 뿐이었다. 복도가 천천히 비워지고 요원들이 사라지자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 서 있던 자리에 머물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도는 끝없이 뻗어 있는 듯했고 발소리와 중얼거림이 벽에 울려 퍼졌다. 방금 펼쳐진 모든 일의 무게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폭풍처럼 머물렀다. 지은은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얕고 고르지 않았으며 긴장을 풀면 무너질 것처럼 그녀의 손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꾸준했지만 날카로웠다. 진정시키지 않고 대신 충격에 대비하는 종류의 꾸준함. 말한 모든 단어. 조금 전의 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고 무겁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은의 눈은 지훈이 서 있던 빈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목은 수갑으로 묶여 있었고 그의 항의는 복도로 그를 옮기는 요원들의 메아리에 삼켜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뒤틀렸고 그의 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 사납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지은은 풀리지 않는 가슴의 매듭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혀 쿵쾅거렸고 군중의 소리를 가릴 만큼 크게 울렸다. 민호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낮지만 단호했다. 각 단어는 신중하게 측정되었다. 끝났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최종성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리잡기, 해결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지은의 머리는 거의 즉시 흔들렸고
그녀가 멈추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에서 단어가 빠져나갔다. 아니, 그렇지 않아. 민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대답을 찾아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이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싸움을 벌여온 사람의 보호적인 어조였다. 지은은 침을 크게 삼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떨렸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속도가 빨라졌다.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었어. 모두가 그가 하는 일을 봤어.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들이 일어나게 두었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의 턱 근육이 긴장했다. 그는 말을 가로채지 않았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들은 알았어. 지은이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들은 그가 복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눈을 감았거나 더 나쁜 경우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규칙을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지만 지은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은 계속 쏟아졌고 분노는 그녀가 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표면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자 그들은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가 조용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그녀가 완전히 풀리지 않도록 그녀를 충분히 안정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고 그의 어조에 담긴 확신은 그녀의 공황 상태를 꿰뚫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요.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둘러 발소리가 들렸다. 준우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움츠러들었고 머리카락을 따라 땀방울이 보였다. 그는 다가가면서 넥타이를 바로잡았지만 마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불안했다. 이 선생님, 준우가 가늘고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복잡하거든요.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마주보았다. 상황은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미 처리 중이야. 아니면 지훈이 수갑을 차고 여기서 끌려나가는 걸 못 봤어. 준우는 침을 삼켰고 그의 눈은 긴장해서 지은을 향해 움직였다가 다시 민호를 향해 움직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따라야 할 규약이 있어. 절차. 규약. 민호의 목소리가 교장이 통제하려는 시도를 가로질러 들렸다. 그 남자가 몇 달 동안 당신 학교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후에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후에 이제 의정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준우는 마치 비난을 피하려는 듯이 손바닥을 펴고 손을 들어 올렸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지만 그냥 성급하게 비난할 수는 없어. 학교의 평판이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그게 걱정이야. 준우는 지은이 앞으로 나서자 움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높아졌다. 그가 내 머리를 자르는 동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동안 거기에 앉아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문제인 것처럼, 내가 속하지 않는 것처럼 대우받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교장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가 뭘 하는지 알았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분노로 떨렸다. 그걸 보고 일어나게 두었어. 그를 변호했지. 그가 배지를 무기로 사용하게 두었고 이제 학교의 명예를 보호하고 싶어.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굽히지 않았다. 그녀가 오라. 너는 알았고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너와 이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둔 모든 사람들 말이야. 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 민호는 그가 말을 마치게 두지 않았다. 너는 알았지?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야. 지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행정부 전체에 대한 조사야. 무시된 모든 보고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모든 학생,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한 모든 변명. 준우의 눈이 커졌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수 없어. 민호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이미 했어. 교장은 침을 크게 삼켰고 손이 떨리며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교육위원회에 전화해야겠어. 민호는 그를 막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헐떡이며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떨렸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꾸준했지만 무거웠다. 우리는 계속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질주하고 있었다. 지온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겪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녀는 반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공간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사라지기를 거부했다. 지은은 방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지온이 끌려갔을 때 무게가 덜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아직은. 그녀의 생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 질문들로 뒤섞였다. 그녀는 지온이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얼어붙어 서 있던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여전히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모든 순간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멈추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았다. 침묵.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종류의 침묵. 민호는 가까이에 머물렀고 그의 존재감은 안정적이었고 그의 시선은 방을 훑어보고 그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끝나지 않았다. 둘 다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 깨달음이 그녀를 무겁게 했다. 그녀는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준우는 주저하며 돌아왔고 그의 어깨는 마치 자신의 처형을 향해 걷는 사람처럼 구부정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지 않았다. 직접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민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얇고 부서지기 쉬웠다. 저는 학교 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우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의 긴장된 떨림은 그를 배신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시각적인 측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민호는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고 준우의 말은 문장 중간에 멈췄다. 서사.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교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변명을 잘라냈다. 이게 광학 관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책임에 대한 문제야.
넌 내가 감독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지금은 겉모습이 걱정이야. 준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야 해. 후폭풍이 있을 거야. 언론이 벌써 밖에선 학부모들이 쉬지 않고 전화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넌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민호가 말을 가로채며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늘 이후로는 안 돼. 내 첫 번째 관심사는 내 명예가 아니라 이 학생들의 안전이었어야 했어.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조사가 지훈에게서 끝나지 않는 이유야.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추가 조사. 진지하게 할 수 없어. 이미 기록을 검토하는 요원들이 있어. 민호가 주저없이 말했다. 불만. 제기. 징계 조치 무시. 보고서 덮어버리기. 이건 지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가 견제받지 않고 행동하게 내버려둔 문화. 그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내버려둔 문화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피하려고 할수록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지은은 그 말의 무게가 준우에게 닿자 그의 어깨가 처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조금도. 그를 지지했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긴장을 뚫고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들렸다. 등을 돌리거나 변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 그가 뭘 하는지 몰랐던 척할 수 있어. 민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지은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저는 이게 그냥 사라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그들이 떠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준우는 대답하듯 입을 열었지만 민호는 다시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확실히 해드릴게요. 준우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눈은 불확실함으로 깜빡였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해. 이미 시간은 있었잖아. 민호가 쏘아붙였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지은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어. 그를 보호했어.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다치게 한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을 위해 일어설 사람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우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말에 무게가 물리적으로 그를 누르는 듯 얼굴이 구겨졌지만 지은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당신의 존엄성을 벗겨내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모두가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무력감을 느끼는 기분. 그가 이런 짓을 한 건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날카롭고 차갑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준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내가 뭘 하길 바라. 너는 조사에 협조할 거야. 민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파일, 모든 보고서, 모든 이메일을 넘길 거야. 그리고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직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할 거야. 준우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듯 보였고 지은은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준우가 돌아서 걸어가자 민호가 지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는 이제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괜찮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은 그의 눈에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발소리가 두 사람을 그 순간으로 되돌렸다. 서연이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지은을 꼭 껴안았다.
지은은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고 서연이 나타나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의 무게가 가라앉았다. 그들은 이걸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안 돼. 우민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가장자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물러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도적이었다. 지은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일을 시작하고 아무도 이걸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텅 빈 복도를 둘러보는 동안 지은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은 학생들, 눈을 돌린 학생들, 지훈이 다른 사람들을 모욕했을 때 그를 응원했던 학생들을 생각했다. 이건 그나 준우,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다. 지은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의였다. 그녀는 아직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아직은. 준우의 서두른 발소리가 멀리서 사라져 복도에 거의 섬뜩한 고요함을 남겼다. 지은의 맥박은 느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축축했고 가슴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호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전화기는 귀에 꽂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으며 명령처럼 들리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그의 자세의 긴장감, 턱의 긴장감, 충격에 대비하듯이 어깨가 쭉 뻗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은은 그것이 위안인지 불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서연이 그녀 옆에 머물렀고 그녀의 존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은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서연이 가까이 있어도 지은은 일어난 일의 무거움이 자신을 누르며 온통 삼켜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갔고 수갑이 손목에 걸리는 순간 그의 반항심은 무너졌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지만 지금은 공허함이 느껴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나왔다. 앉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의도한 것보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다. 앉고 싶지 않아. 앉을 수 없어. 서연이 부드러워졌다. 떨고 있잖아. 지은이는 손을 쳐다보고 서연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몸이 아직 그 순간을 따라잡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림을 억지로 멈추려고 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까이에 머물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을 필요는 없어. 지금은 지은의 숨이 멎었고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타들어갔다. 나는 그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서연은 조심조심 말을 하며 다가갔다.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지은아, 당신처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잠깐 동안 그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감히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이기게 두지 마. 지은은 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었고 서연은 그녀 앞으로 나아가 지은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도록 강요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지 않았고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랬고 그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두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대화를 가로채며 전화를 끊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 거야. 그는 꾸준하지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어. 지훈이 기소될 거고 학교는 무시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질 거야. 지은이 글을 올려다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눈 뒤에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해. 지은의 배가 뒤틀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지훈이 그녀를 인간 이하로, 그녀를 제자리에 앉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던 모든 순간과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던 일을 생각했다. 그들이 그와 더 비슷하다면, 이게 시작일 뿐이라면 민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읽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알아요. 그는 말했다. 당신이 화가 난 건 알아요. 그래야 해요. 하지만 이게 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끝나지 않아요. 지은은 힘겹게 침을 삼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은은 처음으로 그의 갑옷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 그것은 미묘했다. 그의 눈의 깜박임, 그가 말할 때의 그의 목소리의 가벼운 떨림.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말했지만 그것은 약속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처럼 느껴졌다. 복도 저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그들을 그 순간으로 되돌렸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중얼거리며 그들의 눈은 지은에게로 향했다가 재빨리 멀어졌다. 민호가 돌아섰고 그의 존재는 그들을 그림자처럼 흩어지게 했다. 서연이 더 가까이 기대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해요. 지은의 입술이 가늘게 눌렸다. 좋아요. 민호가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 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안정되었다. 알아요. 발소리가 다시 커졌고 지은의 눈은 복도 끝을 향해 돌았다. 한 무리의 요원들이 돌아왔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은은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만, 문서, 과실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요원은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고 민호는 어깨를 긴장시킨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은이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 그녀의 팔을 만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걸 혼자 하는 건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아. 민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물러났고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복도를 둘러보며 여전히 남아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았다. 어떤 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손을 꽉 쥐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의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꾸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꾸준하게 말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복도는 이제 더 차갑게 느껴졌고 목소리의 위닝거림은 더 커졌다. 지은의 눈은 멀리 끝으로 향했다. 선생님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날카롭고 서둘러 속삭였다. 몇몇은 그녀를 쳐다보다가 마치 눈을 마주치면 그녀 주변의 폭풍 속으로 끌려들 것 같은 듯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고 생각은 그녀가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솟구쳤다. 민호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의 말은 짧고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의 긴장감과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짊어진 무게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의 배의 매듭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은 가까이에 머물렀고 그녀의 존재는 지은을 안정시켰지만 그것조차도 그녀를 압도할 듯한 감정의 쇄도를 멈추지 못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의 두려움. 더 이상 지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이 틈새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며?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의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맥박을 더 빨리 만들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질식할 정도로 길어졌다. 마침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준비됐어. 민호의 눈은 잠깐 부드러워졌지만 금세 지나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엉망진창이 될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을 버스 밑으로 던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거야. 지은의 배가 뒤틀렸다. 그들이 날 쫓으면 어떡해. 민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생각의 가장자리에는 의심이 남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변호한 선생님들은, 눈을 감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신문을 받고 있어.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일에 어떤 관련이 있다면 그들은 결과에 직면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결과가 그들이 한 일을 고치지는 못해.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무겁고 흔들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시작이야.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소음을 가로질러 들렸다. 이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돌아서서 지은의 선생님 중 한 명인 혜진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배신당하고 숨기려던 용기를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게 무슨 뜻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이 학교를 찢어버리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모두를 진흙 속으로 끌고 가는 게 내게 일어난 일을 고칠 거라고 생각해. 민호가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다. 진짜로 이 일로 그녀를 탓하려고 하는 거야. 혜진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학교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오늘 일어난 일은 지훈이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훈으로 끝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 지은은 앞으로 나서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 이유는 너 같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렇게 간단해. 지은이 쏘아붙였다. 그가 뭘 하는지 봤잖아.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고,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가 다치게 한 사람들 대신 학교를 걱정하는 거야. 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해. 혜진은 말을 더듬으며 민호가 다가오자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문제의 일부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지만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서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은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민호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알아.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지은의 눈이 타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꾸준했다. 혼자서 할 필요는 없어. 지은의 숨이 멎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가 약간 이완되었다. 알아. 그녀는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해졌다. 더 많은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은은 돌아서서 요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지지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서서 조용히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지은과 서연은 뒤로 물러나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직 실감나. 지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니,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아직은 요원들은 복도를 따라 사라졌고 민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어서. 그가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이 그를 따라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 무거웠지만 그녀의 머리는 높이 쳐들었다. 그녀는 모든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치 연료 같았다. 속삭이는 대화, 선생님들의 모든 눈빛, 학생들의 모든 불확실한 표정은 왜 이것이 여기서 끝날 수 없는지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복도를 나가 다음 전투로 나아갔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법정은 꽉 찼다. 모든 좌석은 기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훈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간 날부터 사건을 주시해온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가득 찼다. 방의 무게가 지은의 가슴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질식하는 느낌이 아니라 연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예전처럼 침착해 보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지만 그의 어깨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눈 뒤에 감정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순간은 그녀만의 순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모든 학생, 침묵당한 모든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 의문을 품었던 모든 순간이었다. 지호는 방 건너편에 앉아 손을 무릎에 꼭 접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한때 그를 정의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허하고 부서진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지은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 이유가 아니고 수사 중에 나온 이야기들 이유도 아니다. 표적이 되고 폄하당하고 굴욕을 당한 학생들의 이야기들. 수년간 무시당해 온 그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다. 증거는 빠르게 쌓였고 그와 함께 지훈이 쌓아올린 외관은 조각조각 무너졌다. 판사의 목소리가 중얼거림을 뚫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질서를 요구했다.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이자 부인할 수 없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이후로 처음으로 지은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호송되는 동안 지훈의 눈은 그녀를 향해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도, 반항도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허한 인식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은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길 바랐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안정적이었다. 끝났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밝혀냈다. 눈을 감은 교사들, 불만을 묻어버린 행정가들,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더 깊은 차별의 패턴들. 준우는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임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스캔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러 교사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해고되었고 다른 일부는 재배치되었지만 그들이 입힌 피해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원 밖에서 지은을 만났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 안도감.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은을 꼭 껴안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지은은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대해. 내가 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습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했어. 그 뒤에 몇 달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그들의 작은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 시위, 청원, 정책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학군 전역의 학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더 엄격한 감독, 학생들을 위한 더 강력한 보호를 시행했습니다. 지은은 인터뷰, 연설, 위원들과의 회의 등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선고는 가혹했습니다. 폭행, 괴롭힘, 권력남용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풀려난 후에는 다시는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우는 잊혀졌고 그의 경력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가 다른 학군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이 학교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은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지은에게 언제 숨을 쉬어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 상기시키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익사하는 것 같았을 때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있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녀의 아버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동맹자, 옹호자,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의를 믿었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지은은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꽉 찬 강당 앞에 서서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군중을 마주보았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흔들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눈을 돌리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충분하다고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군중은 그녀의 말에 매달렸고 처음으로 지은은 자신이 거기에 속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였다. 더 강하고, 더 용감하고, 더 시끄러웠다. 박수가 잦아든 후, 지은은 자신을 응시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전에 침묵을 지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선을 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침묵을 지키는 것을 2번 생각할지 궁금했다. 이 이야기는 지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두려움과 안주가 우리를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지 못하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침묵이 일으킬 수 있는 피해와 말하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몇 번이나 잘못된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개입할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묻히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지만 침묵은 중립적이지 않다. 선택이다. 그리고 결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침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바로 눈앞에서 불의가 펼쳐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입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면할 사람인가요? 다음에 누군가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볼 때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방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선택을 하고 살 의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